소개받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허현구 이사입니다. 네, 동어휘 반복이 3번 되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이쪽에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처음 왔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온통 공간이 제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중등평가 혁신 방안 연구입니다. 키워드를 보면 학생의 성장, 그리고 중등, 평가, 여기에서 평가는 학생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연구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했고 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의 제안에 의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제 발표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연구 목적, 방법. 주로는 내용과 그리고 제안하는 내용, 정책 제안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13분 지난 줄 알고. 네, 저의 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중등평가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평가 부분에서도, 학생 평가 부분에서도 어떤 당위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학생 평가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평가의 방향, 교육부 차원의 방향,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방향, 그리고 학교에서의 실천 과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헌연구 부분에서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시도교육청, 특히 경기도의 학업성적관리 지침, 그리고 각종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했고 설문조사는 한 100개 학교 정도, 중고등학교, 여기에서는 중고등학교입니다. 중등이기 때문에 한 1600여 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도 했고,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방식은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평가 혁신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감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질문들, 왜 공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FGI를 통해서 다양하게 면접을 했습니다. 사례는 중학교의 2개 학교, 고등학교의 2개 학교 이렇게 실시를 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내용은 총 4가지 내용입니다. 4가지 내용이 연구 보고서에는 각각 각 장을 이루게 됩니다. 각 장을 이루게 되는데 첫 번째는 중등 학생평가 정책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에 지금까지 중등평가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중등평가 혁신에 대한 인식,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어떤 FGI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고, 학교 사례 연구의 경우도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례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주로 사례 연구를 좀 많이 주로 봤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등평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중등평가 정책의 흐름으로 가기 이전에 평가의 패러다임이 지금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시는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을 보면 아마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우리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결과를 중시하고 서열 중시하고 측정을 중시하는 선다형 지표평가, 일제식 지표평가,
그 평가를 통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나타내는 또 경쟁을 내면하는 그런 학교인지 아니면 수행평가, 물론 여기에는 수행평가의 방식 이런 것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또 서술형, 응수형 평가를 많이 하는지 또 교사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우월감이나 열등감보다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경쟁보다는 협력을 내면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평가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해 가고 있고 중등평가의 정책도 결국 저런 흐름 속에서 변화를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등의 경우에 중학교 자유학년제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다 적용을 하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중등평가가 많이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변화해 오고 있고 특히 2022학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고교 학점제를 추진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평가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업성적관리 지침이나 또는 교육과정, 경기도 교육과정 이런 데 보면은 수업에서는 배움중심 수업, 평가에서는 성장중심 평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평가혁신이라는 용어로 많이 인식이 돼 있다면 지금은 평가에서 있어서 성장중심 평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성장중심 평가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초등에서 성장중심 평가라는 용어를 써왔고 초등에는 현재 일제식 지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추세가 중등까지 지금 올라와 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중등 학생 평가는 어떤 흐름으로 가야 하고 또 그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성장 중심 평가라는 그런 용어로서 경기도 중등 평가를 성장 중심 평가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진에서는 성장 중심 평가를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와 도움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평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뭐 이렇게 수행평가 활성화, 가정중심 평가, 그다음에 뭐 수업평가 기록,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 일체화 이런 것들이 결국 성장중심 평가로 일어나가 아니고 그 중심이 성장중심 평가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2019년 1학기 평가를 마친 이후에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지필평가는 몇 번 시행을 했느냐라는 그런 거에 보면 시행하지 않는다. 중학교의 비율 여기 28%인가요? 고등학교는 2회 실시한다. 한 72%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제식 지필평가 축소나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중학교는 한 67% 정도가 61%가요 동의한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62% 정도가 동의하지 않는다. 거의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행평가 확대에 동의하느냐라는 내용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의한다라는 의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조금 차이가 있죠. 중학교는 한 68% 정도 되나요? 동의하지 않는다. 고등학교는 동의한다가 한 48%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보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떤 평가에 대한 수행평가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고등학교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좀 더 이런 물론 그 수행평가의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학생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입시의 영향력 때문에 평가 변화를 시도하기가 어려우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거의 80% 정도는 그렇다. 중학교는 거의 반반 정도 됐습니다. 중학교는 반반 정도 됐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점은 중학교의 비평준화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평준화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보다 20% 이상이 그걸로 인해서 구입 시험으로 인해서 평가를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입의 영향력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답을 하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주로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되겠고요. 여기도 보면 완화된 상대평가를 동의하느냐라는 의견이 한 60% 이상, 절대평가 시행을 동의하느냐라는 의견에도 한 60% 이상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교원, 장학사, 학생대상 집단 면담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정책과제 관련해서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를 중학교 2개교, 고 2개교 했는데 중학교에 저도 이름을 좀 붙였어야 되는데 좋은 이름으로 하나 장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저는 J라고 했습니다. J에게가 아니고 J중학교는 성공 요인이 교사의 어떤 협력적인 문화가 있었다. 그런 협력적인 문화 속에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주제 통합 프로젝트하고 연계된 수행평가를 했고 정의적 영역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우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도 여전히 수행평가가 집중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시사점은 뒤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례 연구를 하면서 특히 주목했던 학교가 여기 D중학교인데 이 D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다형 평가를 폐지를 하고 정교과 서술형 평가를 실시한 학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가 계획 수립을 함께 교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의 사고를 진행을 했고 새학기 준비를 위해서 교육과정 이런 것이 아니고 평가 워크숍을 실제로 진행한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양하는 평가, 우리는 이런 평가하지 말자라는 걸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만 좋은 평가, 배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평가 하지 말자라는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더 많은데 여기에는 간단한 내용만 넣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하자, 성장이 있는 평가를 하고 친절한 평가를 하자, 아이들이 행복한 평가를 하자라는 것을 교사들끼리 서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학교가 이제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의 예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여전히 대입이라는 어떤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례 연구를 한 학교들에서는 어느 정도는 전학폭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자율성을 가지고서 했지만 여전히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한 그 학교 중에 하나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였는데 이 연구학교에서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과목을 여러 개를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시험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제 시사점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를 종합했을 때 우리 연구진에서는
이런 세 층위에서 정책 지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층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교육부 차원의 정책과제. 여기 보면 고등학교 석차 등급 완화 및 절대평가 도입, 그리고 교사별 평가 단계별 도입. 여기 현재도 일부 교과에서는 할 수 있는데 특히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교사별 평가를 단계별로 도입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이스 산출물의 석차 항목, 물론 석차 백분율은 표기가 되어 있지만 출력물상에 석차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항목을 삭제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국가교육과정과 이 교육부 훈령이 좀 분리가 되어 있다. 이것들을 좀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 좀 나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좀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위상 검토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정책과제도 한 5가지 정도 제시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합쳐서 고교 평준화를 확대해야 된다. 아까 앞쪽에 한번 그런 그 설문 내용이 있었는데, 두 번째 보면 비평준화 지역에 여전히 고입 전형 방식이 좀 상대 평가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의 내신 성적 지침에 보면, 내신 성적 산출 방식에 보면 여전히 그 표준 점수 뭐죠? 석차를 이렇게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취평가제와 좀 어긋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현재 시행되면서 연계하여 일제식 지필평가를 축소하는 방안을 학년별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 그리고 학업성적관리 지침,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좀 더 평가의 어떤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어떤 허용적인 지침,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추가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차원의 실천 과제입니다. 이건 실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교과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그동안은 어떤 그 민원에 대응하는 이런 정도였다면 좀 더 앞으로는 자율성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6번 정도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학교 안에 평가 문화를 좀 더 확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핀란드의 어떤 평가 문화 이런 것들이 오늘 보시면은 그 교육시선이나 이런 데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시선 12월에 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실천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학생의 성장을 위한 중등 평가 혁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